반갑습니다. 김양교 박사의 성경적 한의학 208회, 오늘은 손품과 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팔고 계십니까? 얼마나 파십니까? 혹시 손품과 발품을 파는 일이 귀찮게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손품과 발품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고, 후진국일수록 감염성 질환이 많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고, 후진국일수록 감염성 질환이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런 후진국성 감염성 질환이 참 아주 창궐했습니다. 콜레라가 한번 나서 온 전국을 휩쓰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핵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죠. 요새는 새로운 그런 전염병이 돌긴 합니다만, 선진국이 되면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아집니다. 알레르기성 질환이 뭐냐 하면 과민 반응이죠. Hypersensitive Reaction. 과민 반응입니다. 과민 반응. 그냥 먼지 좀 있어도 마셔도 괜찮아야 되는데, 먼지가 있으면 막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냥 어떤 음식을 좀 먹어도 괜찮아야 되는데 막 배탈이 나고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이 참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전제하에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는 우리나라가 왜 알레르기성 질환이 자꾸 많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이유가 손품과 발품 때문이라고 봅니다. 손품을 팔지 않고 발품을 팔지 않아서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파는 일을 귀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귀찮게 여긴다. 보십시오. 점점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사람은 편리해집니다. 아주 편리해지죠. TV 리모컨도 전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가서 채널을 돌리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리모컨이 생기면서부터 앉은 자리에서 채널을 한번 돌리는 게 그렇게 싫습니다. 이게 큰 일이 되는 거죠. 리모컨을 탁탁탁탁 조작을 해야 됩니다. 아주 편리해지면서 사람들은 게으르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하기가 싫습니다. 무조건 편하고 편리하고 더 편하고 더 편해야 됩니다. 더 편리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해가는 세상입니다.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편리해지는 것이고 더욱더 편해지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게으르게 만들고, 귀찮음이 많아지게 만들고, 더욱더 나태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우리 몸이 기와 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인데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건강하고, 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 것인데 맑고 깨끗해야 건강하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지요. 기가 가볍게 팽팽 잘 돌아야 사람이 힙이 가벼운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금방금방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움직여주고, 지금 눈치를 봐서 지금 설거지를 해야 될 때인지, 과일을 깎아내야 될 때인지, 차를 끓여야 될 때인지, 이거 빨리 알아서 파닥파닥 움직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센스 없는 사람들이 기가 가벼운 사람 아닙니까? 기가 무거운 사람은 지금 밥을 먹었는데 밥상 자리에 물이 필요한데 물 갖다 줄 생각도 안 하고, 물 갖다 달라면 갖다 주고,
차 끓여오라면 차 끓여오고, 과일 사려면 과일 갖다 주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고, 이건 기가 아주 무겁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너무 편리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말이죠. 밥을 가만히 먹고 있으면, 먹고 나면 자동적으로 물이 다 오게 되고, 그 마시고 나면 또 차가 오고, 과일이 어디 날라오고, 가만히 앉아서 혼자서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지는 세상이죠. 편해지는 세상이죠. 그 반면에 사람은 갈수록 더욱더 게으러지게 되고, 귀찮음이 많아지게 되고, 기가 무거워지고, 기가 약해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세상, 누워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약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약으로. 살 빼는 것도 약을 먹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혈압 내리는 것도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무슨 순환기 질환도 약으로 먹어서 나으려고 그러고, 당연히 약을 써야죠. 그러나 약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것 아닙니까? 화학적. 운동을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죠. 물리적, 화학적으로 같이 해줘야 아주 이펙티브하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귀찮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뭐 앉아서 리모컨 하나 이렇게 안 하고 손으로 채널 하나 돌리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그 헬스장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거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은 겨울가에서 빨래를 탕탕 두드리면서 그 무거운 빨래집을 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서 가져오면서 그렇게 다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탁기에서 빨래를 다 하지요. 싱크대에서 다 일하지요.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리하게 편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은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 우리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좋다 하면 그것을 구해와서 직접 손으로 찧어서 만들어서 먹여주려고 하면 발품을 팔아야 되고 손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들, 입으로 하는 일들, 버튼 스위치 눌러서 하는 일들,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되지 가고, 손품과 발품을 직접 팔아야 되는 일들은 점점 소원해져 가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비극. 인류의 비극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건강한 사람은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파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치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10%,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20%. 이미 통계가 나와 있죠? 65세 이상의 10%, 이런 통계가 잡힌 것인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에 비하면 다 챙겨보면 더 클 겁니다. 이 치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살림을 다 맡겨버립니다. 밥도 안 하고, 장도 안 보고, 음식도 안 만들고, 빨래도 안 하고, 며느리에게 다 맡겨버리면 시어머니는 편하겠죠. 편해지는 거죠. 편리해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편해지고 게을러지게 되고 신경 쓸 일 없고 가만히 누워있게 되면 결국 치매가 옵니다. 치매를 막는 방법은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시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막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시아버지, 어른들도
운동도 하고 밖에 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이 집안 청소도 좀 해주고 이렇게 자꾸 발품을 많이 팔고 해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귀찮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귀찮게 여기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게 동화가 되고 또 조금이라도 힘든 일고 조금이라도 손품과 발품을 팔 일이 있으면 아주 사람들이 못하게 합니다. 차도 보십시오. 차. 충분히 탈 수 있는 차인데 그보다 더 좋은 차가 나와야 되고 더 편한 차가 나와야 되고 더 조용한 차가 나와야 되고 더 고급스러운 차가 나와야 된다. 더욱더 하다 보면은 결국 충분히 잘 타던 차가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지고 갑자기 싫어지고 갑자기 지겨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살 수 있고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훨씬 더 좋아야 한다. 더 편해야 한다는 것이 더 편해야 한다. 사람 보세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죽고 싶은 겁니다. 땅과 점점 가까워지면 점점 빨리 죽는 겁니다. 땅과 점점 멀어지면 그만큼 오래 사는 거죠. 건강해지는 것이죠. 집안에서 있을 때도 이렇게 자꾸 걸어서 다니고 대신 너 앉지 말고 걸어서 다니고 서서 있고 서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갱년기를 지난 여성들, 아주머니들 보면은 소파에 앉아 있으면 5분도 안 돼서 덜어 눕습니다. 덜어 누워요. 몸과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어나지는 못해요. 몸과 땅이 가까워져서 덜어 눕는데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라 하면 운동이 되겠습니까? 귀찮은 겁니다. 싫은 것이고 그래서 못하는 거죠. 왜 안 하느냐? 많은 이 현대 문명, 발달된 현대 문명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손품과 발품을 팔자. 이것을 많이 팔아라. 라고 하는 이런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글씨를 펜으로 씁니다. 펜. 제가 펜 글씨를 참 좋아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잉크를 찍어서 선생님의 강의안도 펜으로 프리노트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환자 처방전 쓸 때 펜으로 쓰는데 참 재미가 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내가 펜으로 쓰고 있으면 저게 뭔지를 모릅니다. 펜으로 글 쓰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붓글씨를 씁니다.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를 제가 좀 배워가지고 그것으로 10폭짜리 병풍을 만들었고 제가 붓글씨를 씁니다. 붓글씨를 쓰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컴퓨터 타자기 치는 것으로 다 끝냅니다. 그런데 글자 한자 한자를 정성껏 쓰고 화선지를 펴서 거기에 쓰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걸어놓고 그 감상하면서 그 화선지에서 붓에서 나오는 먹내, 그 먹내라 그러죠. 묵향을 많이 즐기면서 그 몸에서 선비의 냄새가 묵향에 솔솔 풍겨나는 그러한 그 기품과 그 맛, 그것을 어떻게 컴퓨터 세대가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붓글씨를 한번 쓰려면 먹을 줄 갈아야 되는데 보통 2-3시간 이상 계속 갈아야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튀고 안 그러면 한쪽으로만 갈리고 그래서 골고루 갈리기 위해서 바로 쓰고 딱 아주 정자해서 갈아야 되는데 이 자체가 큰 이게 수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적당한 점도가 있을 때에 먹물을 찍어서 글을 쓰는데 한자 써 내려갈 때 그 쾌감이라든지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컴퓨터 시대에 인터넷 시대에 붓글씨 운운하면 이해나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요새 젊은 아이들에게 얘기하면 귀찮다. 먹을 왜 가니? 갈아놓은 먹을 사오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굳이 먹을 갈아서 먹물을 만들고
굳이 글을 쓰고 굳이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들은 손품과 발품을 팔 줄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침에 진료를 10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10시에 진료를 시작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무슨 한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오고 집에 와서 녹즙을 짭니다.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녹즙을 120cc 한 잔씩 싹 들이키면 최고입니다, 여러분. 비타민과 그리고 미네랄들 얼마나 풍부하겠습니까? 빨간 것에는 비타민 A가 있고 초록색에는 비타민 C가 있고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 있고 항산화 물질들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보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녹즙을 짜서 가족들에게 먹이고 또 녹즙기를 분리해서 다 씻어내고 쓰레기는 다 챙겨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출근할 때 음식물 쓰레기통에 딱 버리고 깨끗하게 해놓고 갑니다.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 정확하게 1시간. 아침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 기도하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 그리고 그까지 가는데 우리 한의원까지 제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 10시까지 가기가 벅찬 거죠. 10시까지 도착해서 벅찬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놈의 출근을 10시에 한우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하도 제가 아침에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아내가 저보고 못하게 합니다. 녹즙은 짜지 말라고. 그러나 나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난 즐겁다는 거죠. 가족들을 내 손으로 짜서 먹인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저는 손품과 발품을 파는 일이 절대로 귀찮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즐겁고 감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수백 회의 강의를 해내는 일이 귀찮고 힘들고 이런 면으로 보면 한없이 그렇죠.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할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게 손품과 발품입니다. 편리성이라든지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효율적이나 기능적인 면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다룰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손품과 발품을 기꺼이 팔 줄 아는 사람 치고 아픈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불건강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압니다. 머리로는 왜 모릅니까? 다 알지만 정작 그것이 손끝과 발끝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고 전달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합니다. 실행이 되지 못하고 실천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뭐합니까? 시험 치다가 실수해서 틀린 것이나 몰라서 틀린 것이나 결과는 같은 것인데 아무리 알았다고 그렇게 변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품과 발품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고 또 용서하고 구제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데는 그런 데는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입으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나가서 헌신해야 되고 자기의 지갑을 열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귀찮게 보면 한없이 귀찮은 일이고 힘들게 보면 한없이 힘든 일이고 또 편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없이 그러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써 자기 집안에 좀 이렇게 손품과 발품을 팔 일은 없는지 내가 좀 더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그럴 영역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에서 우리가 쌓이면은 점차 나중에 그것이 큰 게 됩니다. 잔매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입에 단 음식들
특히 요새 아이들 좋아하는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의 그 달짝지근한 맛, 우마미라 그러죠. 우마미. 이 달짝지근한 맛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달라면 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 하지 않고 엄마가 찢고 만들고 볶고 해서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선풍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귀찮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한없이 귀찮고 짜증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 귀찮습니까? 땀과 눈물과 피가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아픔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은 선풍과 발품을 많이 파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하여 깨어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아서 자기 일을 하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남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풍과 발품을 부지런히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알레르기 같은 병도 치료가 안 될 수가 없고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너무 편리해지고 싶고 너무 편해지고 싶고 너무 깨어르고 싶고 그러다 생기는 일들, 그러다가 닥치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라도 돌이키셔서 내가 더욱더 많이 팔아야 할 선풍과 발품,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